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권은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 등 탄핵 정국 대응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사실상 탄핵도 감수하겠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오늘 국회에 제안했던 총리 추천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탄핵을 해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입니다. 나라꼴이야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은폐와 자신만의 생존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입니다. 이런 식이면 야권이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 오늘 청와대 대변인 여러 여건이 변했다. 총리, 야당이 요구하는 총리 추천과는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의 이런 언급이 있었을까요? 야당에서 또는 여야 합해서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이제 표출한 것 같아요. 물론 추천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가 나를 탄핵까지 하는 마당에 처음에 내가 국회의원 국회까지 가가지고 총리 추천 요청했을 때는 네.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때 추천 거부하고 또 시효 지났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놓고 이제는 또 탄핵까지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총리 추천할 테니까 임명해달라고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뭐 논리적인 모순 또는 감정적인 그런 뭐 불쾌함, 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갈 바에는 그냥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정 안 되면은 지난번에 추천했다가 김병준, 약간 좀 뭐 버리된 듯한 뭐 김병준 총리 그 후보자라도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여야가 임명하는 총리를 내가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여건이 바뀌었다. 예. 그런 건 어떤 여건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죠. 그때는 탄핵을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데 야당이 이제 사실상 당론으로 이제 의결을 했고, 예. 예. 그리고 검찰로부터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이고, 그리고 야당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안했던 건 그때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전국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국 수습책 측면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봐야 예. 야당이나 국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나 청와대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탄핵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회 총리 의미 없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만 보장해 준다면 자신의 권한을 상당 부분 총리에게 이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신의 외치를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는 그러니까 내치만 하는 일종의 그런 식의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검찰이 공소장에서 자신을 공모자로, 피의자로 지금 이제 그 혐의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지금 발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자체를 어저께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은 스스로 지금 이제 탄핵에 임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자신의 임기가 지금 보장되지 않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내각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더 낫다. 만에 하나 자신이 탄핵안이 가결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됩니까? 지금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총리가 지금 이제 국회에 추천하는 총리보다는 예. 그래도 황교안 총리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임명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검찰 발표에 대해 유영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일체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중립적인 특검을 받겠다.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 자체는 좀 자가당착 측면이 분명히 있죠. 본인이 지금 이제 사실 이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검찰력을 동원해서 저 돌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도 정윤회 문건 사건이 실제는 뭡니까? 사실은 비선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로 몰고 가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인 검찰이었지만 그때는 용인이 되고 네. 지금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예. 특검도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야당이 지금 추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명 다요? 예, 2명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특검법이 사실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내일 뭐 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아무리 야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편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 임명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해서 질질 끌고 가는 일종의 버티기 전략의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인님 보시는 어떻습니까? 임명을 가결은 시킨다 하더라도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것도 많았지만 예. 약속한 걸 뒤집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성실하게 받겠다고 그래놓고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이 검찰도 정치 검찰이라면서 그렇게 수사 내용 전체를 부인하는 분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가봐야 알고 예. 더구나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조건도 그런 측면에서 살짝 고리를 걸어놓은 것 아닌가.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대통령이 중립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검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중립적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검찰도 못 믿겠다, 특검도 못 믿겠다 하면서 그냥 어차피 탄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탄핵으로 그냥 단판 승부를 하자. 내자. 그냥 현재 가서 거기서 결정하면은 뭐 거기서 수용되면은 인용되면은 나는 그냥 뭐 받아들이겠다 하고 검찰 수사도 특검도 다 물리치고 그냥 탄핵 하나로 그냥 결판 내자라고 할 가능성도 근데 저는 대통령이 국민 기자회견, 대국민 예.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도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좀 여론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속된 말로 그냥 막가파 수준으로 그냥 어제 말한 거 오늘 뒤집고 금방 드러날 걸 갖다가 사실상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언행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제 그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나 또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일맥상통하죠. 이게 굉장히 별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버렸어요.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심지어 상상이고 추측이고 뭐 모래 위에 그냥 집 지은 거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리적 반론이 아니거든요. 예. 청와대에도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을 받는다면은 반론을 해도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 거는 워낙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짓말 해버리면은 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조언조차도 지금은
보면 안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본인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은?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사실 그 어제 그 뭡니까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검찰이 사실 대통령의 그 혐의에 대해서 공모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제 그 피의자로 특정지었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오후에 밝혀진 그 공소장 내용을 보고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넘어서 아마 참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뭐 모금을 상당히 강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세인 최순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순실 소유의 그 광고회사에게 네. 이 현대자동차의 그 광고를 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친구 부모가 하는 회사의 그 납품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강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뭡니까 대통령의 뭐 품격은 벌써 땅이 떨어진 지 오래긴 합니다만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분을 뽑았나는 예. 스스로의 자탄이 나올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일각에서는요. 예.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국민들 법감정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라도 발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아까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네. 검찰에서는 체포영장까지는 발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상당히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 그 어제 청와대가 상당히 적반하장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안 해놓고 그렇게 혐의를 특정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인 것이 아니 그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벌써 이미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좌진을 이 취임 초 그러니까 보좌진 시스템이 그 정비될 때까지 얼마 정도 기간을 했다고 하지만 예. 지금 유출된 문건을 보면 올해 4월 달까지도 유출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일부 표현이나 홍보물 표현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장차관 이사까지 지금 거의 뭐 최순실 씨가 거의 한 것처럼 예. 이렇게 그 지금 검찰 수사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만으로도 과연 국민 앞에 나설 이 자격이 되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논란이 있는 부분 탄핵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정영국 대변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서 차라리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님, 예. 사실상 이제 탄핵을 좀 해달라, 예. 그리고 가리자라는 취지인데 예. 어떤 포석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런 어제 검찰 공소장 내용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범법 행위가 드러난 상황이었으면은 설령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바로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유승민 의원 표현처럼 민간인이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워낙 명확한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악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탄핵 절차 들어가면은 시간 좀 벌 수 있고 예. 또 그 사이에 혹시라도 민심 또 여론이 어떻게 좀 변화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헌법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많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이게 절차가 조금 더 늦어지면 그 헌법재판소장하고 그 다음 순위의 재판소장이 다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2명 다 뽑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 임명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임명 안 하고 지금까지 그 공직자를 6개월 이상으로 그 임명 안 하고 시간 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본인과 직접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마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높고 임명하더라도 정말 상식을 초월해서 재판관 자격과 무관하게 본인 말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이게 기각 쪽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텐데, 그럼 국회에서 아마 또 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명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최악의 상황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정말 상식을 초월한 그 저기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회심에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조치다라고 보시는데 저도 조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버티는 이유는 탄핵이 상당히 쉽지 않다. 가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장 180일간에 해당되는 그만큼 이 헌재에서 뭡니까 이 심의 기간이 예. 아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여러 전국의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잘만 이용하면 전국 반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 가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헌재 소장이나 또 다른 재판관이 지금 임기 만료로 그래서 뭐 물러나고 나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의 뭐 정치적 편향성은 떠났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 나름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사안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그러니까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는 보긴 봅니다만, 그러나 예. 이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수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탄핵 절차까지 완료된 시간까지 숱한 시간이 걸리는데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죽어나는 건 뭡니까? 국가와 국민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 혼란이 지금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자신의 지금 안위에 집착하는 이 모습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초심을 조금이라도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과연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기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사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실 빠진 부분이 뇌물수수 혐의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청와대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검찰이 지금 수사를 더 진행할 상황이고 네. 또 특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그런 혐의만 하더라도 충분히 버티지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탄핵 가결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측근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고리 3인방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 쪽으로 몰고 판단을 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새로 보강된 참모진들이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하는 있느냐 것이냐. 하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한강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또 민주회 배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국민이기는 권력이 있나요? 국민이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바라는 요청을 왜 한강호 비서실장은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것이 안 먹히면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난 잡으면 안 잡는다. 나는 그 악을 대한민국의 진짜 거대한 악을 척결하는데 내가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 악보다 더 큰 그 악이 지금 대통령 둘러싼 여러 가지 업들 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언을 못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법률 전문가이면서 이렇게 버티는 여러 가지 이상한 법리적인 이야기를 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민심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검찰 공소장만으로 현재 드러나는 공소 사실만으로 탄핵 사유 된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는 청와대가 네. 청와대답지 않은 좀 뭐랄까 좀 죄송한 표현을 좀 너무 좀 부지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헌법도 안 읽어보고 법률도 안 읽어보고요. 우리 헌법의 대통령 탄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돼 있지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해가지고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는 재임 중에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소해서 재판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 아니면은 헌법 법률 위반한 행위 때문에 그 법원의 재판을 해부돼 가지고 유죄를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때라는 거는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된 때가 아닌 그 사실이 확정된 때를 말한 겁니다. 그 사실이란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확정될 수 있죠.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번처럼 사실이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특검을 통해서도 확정될 수 있는 거고 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사실이 확정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의미지 예. 재판 받아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재판 탄핵된다는 의미가 아닌 헌법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너무 아전인수 자기들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국가의 기본의 헌법 법률도 안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야 3당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범이자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고 정경유착의 몸통임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고 우병우를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박근혜의 판도라 상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려야 세월호 7시간의 비밀도 밝혀질 것입니다.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 검토 기구도 설치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항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퇴진운동과 의회의 탄핵 발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의 압도적 탄핵 발의와 오늘로 12일째 계속되는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탄핵 시기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겠다. 탄핵 추진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치적 계산으로 좌고 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 교수님, 예.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청와대가 친덫에 걸렸다. 그만큼 앞으로 험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그 청와대가 친덫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총리 문제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가 합의한 총리는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이 2선 후퇴, 그러니까 자신이 임기에 연연해하면서 문제는 무엇보다도 했던 것은 자신의 역할과 여야가 추천한 총리 간의 이 권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야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보다는 대통령 임기는 보장하되 2선 후퇴로 완전히 물러나고 소위 말해서 식물 대통령으로 되고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가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청와대가 또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 하는 바람에 또 하나는 지난 12일 날 100만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조금 더 밀어붙이면 대통령의 자진하에까지 받아낼 수 있겠구나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질서 있는 퇴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 혐의로 이 적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강하게 버티기 작전을 놓으니까 이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카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깝깝해지는 상황이죠. 만약에 탄핵이 진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주 이 의원총회에서 일종의 황교안 포비아라는 말이 나왔다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사정통이고 공안통인데 이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을 때 우리가 차기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험난한 전국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럼 당장 총리만으로 바꾸자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이 그럼 그 카드 손을 잡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셈인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는 앞서 뭐 리포트에도 나오던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도 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총리가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야당에서 좋아할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도 뭐든 야당에서 받겠다고 그러면은 뭐 그 청와대에서는 다시 또 생각해보고 저 그건 무슨 뭐 역시도요. 복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내정자로 지명을 했지만은 네. 그저 총리 인준 청문회 요청서는 국회에 아직 제출을 안 한 꺼내지 걸로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 그 총리 내정을 했는데 야당에서 거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죽은 카드일 수도 있는데 그 청와대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이 카드 말고도 예, 예. 여러 카드가 다른 또 저 카드도 좀 생각해보고 사태를 풀어나가려고 이제 고심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만든 데는 야당의 탓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상황까지 온 데는 그동안에도 야당이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야당이고 제1당이지 그동안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예. 이 당이 제대로 수권정당 될 수 있겠나? 국민들이 막 믿고 이 당에게 정권 교체 뭐 거의 된 듯한 분위기라고 하지만 이 당에게 정권 넘길 수 있겠나? 그동안에도 사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잘 못하고 실망해서 총선 때 그렇게 심판까지 했지만은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볼 때는 또 못 믿어온 측면이 많이 불안하다 있었는데 이거죠. 예. 이번 사태에서 그 야당의 정치적 미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스텝이 꼬이게 된 것도 처음에 거국내각 하자고 먼저 이야기했다가 거둬들이고. 받으니까 또 이제 받을 것 같으니 거둬들이고 총리 추천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하고 탄핵도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 계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마지못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야당의 이 정치적 역량 또 국민들이 100만 촛불을 3주째 거듭하면서 이렇게 그 민의를 표출하는데도 이걸 수렴해가지고 정치권 내에서 풀어내는 역량의 이 부족 한계가 또 그 중에서 또 차기 가령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후보 개인도 발언이라든가 또 행보가 굉장히 여러 이 과정에서 몇 번이나 벌써 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위기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지만은 차기 정권 교체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 사태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웠다고도 생각했던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위기 상황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시기를 놓고 예. 즉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예. 좀 신중하게 좀 상황을 보자 이런 두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현님 보시는 어떻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즉각하자. 자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공법으로 하자. 또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같은 이야기고. 그런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혹시라도 부결되면 어떡하나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면서 표도 계산해보고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할 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던데 민심에는 안 맞습니다. 그것도 계산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탄핵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이미 새누리당 비상시국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32분이 찬성해서 필요한 29명보다 넘었었고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시국 회의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 또 찬성표가 있을 것이고 또 중립적이거나 또는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또 더 이상 이 상황을 돌이키기 어렵다. 그 탄핵이라도 빨리 가결 안 되면은 국민과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소속은 친박이지만 빨리 탄핵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의결 정도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의당이라든가 새누리당 안에 비방 일부는 선 굵게 민심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바로 정권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산만 하다가 시기 놓치고 헛발질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정치력 부재, 수권 능력의 부재를 다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 탄핵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좀 걱정도 국민의당 됩니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틈들을 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뭐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당론으로 탄핵을 발의하기로 이제 정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 어제죠. 어제 검찰의 그 발표에 보면 대통령이 이제 그 뭡니까 공모를 넘어서 거의 뭐 주범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헌법에 보면 그 국회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법률과 그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이 형사소추는 못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일탈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로 지금 국회의원에게 탄핵소추의 의무를 부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가 이런 정치적인 셈법을 떠나서 예. 이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 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일요일 날 26일 날 또 타오를 촛불 민심을 좀 더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조금 이번 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탄핵은 뭐 기정사실화. 탄핵 절차를 밟는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탄핵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 예. 뭐 그걸 고려해서 청와대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여야가 제 생각에 탄핵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민심만 바라보고 그냥 우직하게 갈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민주당은 선 탄핵 후 총리, 국민의당은 선 총리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좀 어떤 이야기인지 헷갈리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할인 지도자 회의에서도 합의한 대로 선총리 후퇴진의 길을 야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 하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을 흘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3당이 공조하면서 선 총리 후퇴진의 길을 가야 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야3당이 공조해서 선 총리 후 퇴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 헷갈립니다. 조 의원님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게 논리적으로 맞은 거죠. 탄핵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 바로 생기고 네. 더구나 그거를 현재 그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는 거는 뭐 야당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안 맞지만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행보가 굉장히 네. 좀 책임이 없다 하기도 예. 어렵고요. 예. 그래서 그 황 총리 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빨리 새로운 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고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죠. 그 총리 추천을 한번 거부한 전례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추천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 지금 총리 추천 문제에서 가지고는 국민의당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리 추천 문제가 또 거론되면 또 전국이 또 그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럴 어떻게 수 보십니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대로 선 총리 후퇴진은 카드를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가 자신이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꿔주길 바라는 거겠죠. 그래야 뭐 자신의 또 정치적인 나중에 또 이 여러 가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이 과연 저렇게 선 총리 후퇴진이라는 카드는 그러니까 낼 수 있지만 저걸 어떻게 간철시킬지 저는 거의 걱정입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저는 떨어지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없는? 보이는데 만에 딱 하나 지금 이제 기대는 부분이 있다면 26일 날 예. 진짜 한 300만 명이 모여서 그때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예. 대통령께서 또 어떻게 또 마음이 흔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그거는 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네. 되는 일종의 천수탑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 5천만 명이 몰려와도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촛불 집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야권의 지도자,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퇴진운동과 탄핵을 투트랙을 한다고 그랬어요. 퇴진운동을 얘기하면 이제 촛불 집회 이런 걸 그렇죠. 이야기하는 지금 건데. 이제 그러니까 촛불 민심에서 나오는 거 하나같이 지금 퇴진이지 않습니까? 퇴진이라면 하야와 탄핵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진 하야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법적 절차는 밟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서 물러나는 그
자진 하야의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힘을 쏟겠다는 의미인데 예. 힘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강고하게 버티는 상황 안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뭐 법적 절차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가 일찍 그 촛불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촛불 민심은 주권자로서의 함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또 그 헌법을 제정할 권력이 있는 국가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은 초헌법적인 조치로서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 위임 기관인 국회는 하야를 요구할 헌법을 넘어서 가지고 하야를 요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예. 국회가 하야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었는데 탄핵. 그거는 안 하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시민들하고 탄핵 절차는 방치해놓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탄핵을 다시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예. 둘 다 같이 병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광장에는 시민들이 와서 외치고 네. 국회는 그걸 겸허하게 들어가지고 헌법 절차,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빨리 원만하게 관철시키는 거기에 정치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네. 야당 특히 더민주당에서 그 걱정하는 것처럼 뭐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된다든가 헌재에서 인용이 안 돼 가지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로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권자인 헌법 절차보다도 넘어서 있는 주권자인 국민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선택을 믿고 국회는 또 야당은 자기들의 본분에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하는데 그게 몰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예. 사실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 내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색치가 않은데 김무성 전 대표 어제 검찰 조사 결과 생각보다 심각하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친박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청와대가 안도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오로지 편하게 이정현 사태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님들 그런 식으로 당의 지도자 노릇 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헌법에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을 하십시오. 사퇴하야하고 탄핵은 전혀 별개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주류분들이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당을 가르고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대에 걸쳐서 공천만 9번을 받았습니다. 지역구를 세습하듯이 물려받아서 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경기도 도지사를 했습니다. 이 당을 나가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당원들에 대한 엄격한 배신 행위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비주류 의원들 이정현 사퇴 외에는 아무 준비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 비주류 의원들 당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을 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 사실 내일 남경필 도지사 김용태 의원이 오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예. 어떤 상황으로 좀 당내 상황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의사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저렇게 이제 뒤로 물러 있다가 다시 반격을 하고 뭐 탄핵을 해볼 테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장기전 태세로 들어가게 되고 또 지금 친박 지도부가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뭐 인신공격적 발언까지 하고 하는 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야당이 계속 헛발질하고 또 틈을 보여주고 한 그런 측면하고 또 당내 비박계가 분명한 이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탈당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도 의견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일부가 먼저 나간다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친박 지도부나 청와대에서 보면은 또 뭔가 해볼 수 있는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의 비상시국회를 중심으로서 비주류 비박이 뭉쳐 있는데 예. 이분들이 진정으로 당을 변화시키고 이 사태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대세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예. 대통령이 뭐 즉각 퇴진하든 탄핵을 통해서 또 강제로 물러나든 대통령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청와대는 희망을 가지겠지만은 그건 어렵다고 보고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하고 그 죽기 살기 같이 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한 당의 지도부도 어떤 행태로든 간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정리될 수밖에 없어서 그 뒤에 네. 당을 이런 망한 무너진 당을 어떻게 새로운 보수 정당, 개혁 정당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비박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당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지사하고 김용태 의원의 이른바 선도 탈당이 예. 어떤 새로운 물줄기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일단 나가면은 선도하면은 새누리당에 있는 비박들은 다 나오게 돼 있다. 순차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 일부에서는 뭐 2차 탈당도 예. 뭐 준비돼 있다. 뭐 3차 탈당도 준비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막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안 보지만은 만약에 차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이 당 보수 정당 재건 세력이 예. 비박과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정당 혁신 세력이 당에 남아 있어도 같이 남아 있어야 되고 나오더라도 같이 나오면은 그나마 조금 뭐 오히려 차선이라서 더, 괜찮다고 예.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 안에서도 비상시국회의 안에서도 끝까지 이견이, 당에 남아서 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대통령은 물러나게 돼 있고 시간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친박 지도부도 물러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 뒤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전체가 40명이든 50명이든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해서 7, 80명이 다 나오는 이런 집단 절차는 행동은 별로 없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박도 분열되는 그 힘이 분산되는 그래서 친박 지도부가 볼 때는 더 좋고 당의 청와대에서 볼 때도 더 당이라도 확실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데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갈 테면 나가보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얼마나 보십니까? 답답하면 탈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 지금 남경필 이 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뭐 김용태 의원하고 내일 두 분이 아마 이 선도 탈당용으로 네. 아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당내에서 지금 현재 강하게 버티고 있는 친박 지도부가 물러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친박 지도가 버티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00만 민심 아니 뭐 전체 국민이 95%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그럼에도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티는데 친박 지도부 스스로가 지금 발을 빼버리면 대통령 말 그대로 고리무원 그렇겠죠. 정치적 고리무원에 예. 빠질 것이고 버틸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만약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친박 지도부 스스로도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생 결단의 심정으로 아마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정현 버티고 대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강고한 이 의지를 조금이라도 벌려보기 위해서 틈을 뭔가 좀 한번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남경필 지사하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아마 내일 선도 탈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저는 열린 우리당 사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꼬마 당시 민주당.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이 그때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도부 또 비주류 이 상당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이 비주류 측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열린 우리당 간판 가지고 2007년 대선에 가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서 그때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서 선도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갑니다. 제3지대 가서 그때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네. 원심력으로 당을 허물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은희께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가 다음 달 20일쯤 물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도 지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물러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때 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다시 입장을 조정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전국이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이해 선법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전 의원, 차재원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